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기자회견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100일 동안 국민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저의 분석입니다. 저희가 지난 100일 동안 이러이러한 국정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20분 동안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에는 33분 정도 기자 12명의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 과연 어떠한 이야기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최근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네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SBS 성혜영 논설위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혜영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강조했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 성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정책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예.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외교, 안보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경제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네. 그것을 폐기를 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권의 역시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였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바꿨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노사 문제 법과 원칙 따라 해결을 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전세값 안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동시에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바로 이웃에 있는 한일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본인의 주요한 업적이었다. 이렇게 그동안 100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국내 뭐 정치와 연관된 정무적 관점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른바 청와대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사정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포기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전체 시간은 53분 정도인데 그 가운데 20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었고 제가 원고를 봤더니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국정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는데 국민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 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100일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은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당연히 세일즈하고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정치평론을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업적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오늘 저 기자회견의 제목이 뭐였었냐면 대통령에게 듣는다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말한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적었던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총평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상일 전 특보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누굴 위한 간담회인 건지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정책을 발표하거나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나 노선을 밝히는 어떤 독트린을 만드는 그런 게 있을 것인데 이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거는 국민이 우려하는 것, 듣고 싶은 것을 해소해 주겠다, 들려주겠다 라는 기자회견의 성격이 저는 강했다고 보는데 네. 결국에는 말하는 사람을 위주로 했지 듣는 사람을 위주로 한 기자간담회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라는 거에 대한 항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민의 뜻을 살피고 받드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어쩌면 뭐라 그럴까 좀 아쉬움을 표시하고 뭐 국민에 대한 어떤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라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좀 깝깝했습니다. 예, 국민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주제였는데 결과적으로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 자체가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 이건 국민에게 듣는다가 아니라 국민에게 말한다가 됐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간에 12명의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영 의원, 네. 기자회견 시간이 짧았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1시간 정도 하고 1시간을 좀 넘겨가면서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너무 시간이 짧다, 부족하다 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이 어제 예고하기는 40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50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시간을 짧게 했을까요? 그동안 출근길 문답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판단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관행에서 못 벗어난 네.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항상 대통령의 회견이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한 서너 시간씩 한 주제를 갖고 깊게 토론해보자, 흉금을 털어놓고 토론해보자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늘 저희가 듣는 핑계 같은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다음 일정이 계셔서 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12명의 기자가 33분 동안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분이 채 못 되는 시간 그 사이에 질문하는 기자 그리고 대통령의 답을 같이 주고받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그 12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평균 한 2분 남짓한 정도의 설명과 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로 이른바 대화를 하듯이 추가 질문을 하고 또 다시 추가 답변하고 이런 저희가 이른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볼 수 있는 관행적인 아쉬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의 상황 속에서 지지율 반등이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시간은 40분 예고했다가 오늘은 50분 좀 넘게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고 대통령이 대답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추가 질문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었으면은 좀 더 실질적이고 많은 내용들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많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묶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한 언론사,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은 정확한 조사 기관과 설문 내용 또 조사 결과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 들어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평가 이렇게 나왔네요. 긍정이 29.5, 부정이 66,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자의 현재 국정평가 지지 유지가 60.3, 지지 이탈이 36.6, 거의 10명 중 4명이 대선 당시의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RN서치의 결과입니다. 맨 오른쪽 보시죠. 지난주에는 29.5였는데 20%대였는데 소폭 상승해서 30.2,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68에서 이번에 67.6으로 소폭 줄어들었고요. 또 다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더 있으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 어떤 것 결과들이 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글로벌 리서치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의뢰한 언론기관은 JTBC입니다. 긍정이 29.9, 부정이 66.8. 자, 여러분 확인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이제 겨우 100일이 됐는데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관한 질문이었겠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있는 SBS 최고은 기자가 가장 먼저 질문했는데 역시 지지율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3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의 그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예전 대선 때부터 출근길 질문대답 그 대답을 통해서는 수치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바뀐 것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건 분명한 태도 변화인데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휴가를 계기로 되돌아보고 있는데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대기 상태로 지금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체성 딜레마에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정체성 딜레마 어떤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쇄신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이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죠. 근데 아직도 검사처럼 뭐 잘못된 일을 단죄하거나 바로잡는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시겠다는 자꾸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정체성을 바로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검사 때부터 가져온 스타일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국민이 하고 있는데 스타일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 스타일로 만족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본인이 정치인이 됐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다라고 예.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대답은 잠시 뒤에 나올 인사 문제와 관련한 대답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자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지금 면밀하게 되짚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과연 어떠한 대답을 찾게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들이나 야당,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동안 뭐 했는데, 100일 동안, 또 휴가 기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서 꼼꼼히 살펴본다고? 면밀히 살펴본다고? 그럼 이게 뭔 소리지? 아, 결국에는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본인의 생각과 고집과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기대했죠. 자,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 반전을 이끌어낼 만한 여러 가지 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걸 기대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저희들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로 드리거든요. 과연 이거 가지고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실무적인 준비가 상당히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네. 예, 정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꼭 잊지 않고 혹시 네. 제가 질문 못 드리더라도 잊지 말고 마지막 후반부에 꼭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상당히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많으신 것 네. 같은데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대통령이 좀 더 오랜 시간 국민에게 설명하고 질문받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만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그 시점에서 했던 국정운영 지지율 한번 비교하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네요. 한국갤럽의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대단했죠. 취임 100일 때 지지율이 83%입니다. 아마 저 때가 2월 25일이 취임이었으니까 대략 5월 말 정도가 취임 100일이었는데 아마 취임하자마자 뭐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이러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62, 노무현 대통령 40, 이명박 대통령이 21, 박근혜 대통령이 53, 문재인 대통령이 78.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00일 맞아서 지지율은 가장 낮다. 자, 그러면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느냐? 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떠한 대답이 많이 나왔는지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온 거 보면 한번 볼까요? 자, 부정평가 오른쪽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리서치가 한 조사인데 말이죠. 부정평가,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잘못한다는 대답은 아마도 설문 자체가 좀, 예, 그렇죠. 예. 어쨌든 두 번째 보면 인사가 17.5, 역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은 사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참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한 평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그다음 질문도 말이죠. 오늘 바로 이런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인적 쇄신과 관련한 구상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성혜영 의원, 네. 이 국정운영 지지율 낮은 부분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면밀하게 짚어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지금 짚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뭐 이러면 이번 주 중에는 인적 쇄신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발표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바깥의 요구에 이른바 대통령실 외부의 요구, 특히 정치권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방식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더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큰 규모의 인사를 해야 이른바 쇄신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대규모의 인사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각에서 비어있는 자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자리들의 장관 자리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아마 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사퇴하거나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후임자를 물색하는 작업이 결코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놓는 인물들은 국민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내세워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걸 진단한 다음에 기준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솔직하게 고백을 먼저 해야죠.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 세대, 지금 이렇게 사회를 주도하는 세대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준뿐이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은 잘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거에 있어서 진단하는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기자회견도 되게 아쉬운 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먼저 진단을 해주고 그런 국민이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법을 내놓는 기자간담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냥 모든 게 불명확하고 불분명해요. 불명확, 불분명. 네. 그러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듣고 있었던 국민들은 어떤 실망을 하게 되냐면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뿐이 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오늘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미연합연습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겨냥한 발사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 속보 자막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난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러저러한 그 설문들이 있었고 한 군데에서는 뭐 없다도 있었고 또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런 게 있었는데 한번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29.5 없다 17.7. 저 부분이 상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에요. 없다라는 대답이 17.7%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다. 탈원전 정책 폐기가 세 번째, 경찰국 신설이 네 번째,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다섯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장성철 소장은? 저도 그냥 출근길 문답이 가장 출근길 기억에 문답? 남습니다. 왜 그 대답이 저기 없었을까요? 아마 정책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에서 보지 못한 상당히 이제 솔직하고 소탈한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하는 그런 모습은 확실히 국민과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철학과 맞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데 네. 저는 아까 글로벌 리서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부정 평가와 관련해서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질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글로벌 리서치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관련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은 왜 대통령이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왜 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냥 느낌적,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더 네. 예, 시청자들이 첫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번째가요.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주관과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책은 경제 정책 잘하는 것 같아요는 맨 마지막입니다. 네. 5.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지했으니까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데 부정적인 거는 전반적으로 못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이지만 구체적이에요. 인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각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차후에 내가 뭔가를 정책적으로 잘 하더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책을 내가 잘하더라도 아니야, 그냥 전반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무능한 것 같아. 이런 프레임에 가두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냥 예를 들면 홍보 특보를 한 명 더 보강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많이 국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홍보 전문가들 흔히 뭐 PI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대통령의 정체성,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일종의 브랜드, 어떤 타이틀이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정책을 지우긴 했습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국정 성과 중에 하나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했다는 것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소주성이 하나의 문재인 정부의 타이틀이 됐잖아요. 브랜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쇼, 이벤트를 싫어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런 걸 위해서, 그게 아마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무엇이 없다. 네. 하나 있다면 공정과 상식 뭐 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브랜드를 만약에 가졌다면 지지율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걸 주장을 했지만 브랜드로 만드는데 실패를 네.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모든 어젠다가 과거 지향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소주성을 폐기했다? 소주성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죠. 후반부에 슬그머니 사라졌죠. 예,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고 그다음에 강령을 이번에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포용성장이라는 민주당이, 걸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아파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폐기했다? 그걸 업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걸 업적으로 삼는다? 저는 이 모든 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도요. 방법과 속도의 문제였지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향 속에서 속도와 어떤 그 방식을 바꿔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훨씬 더 유능해 보이겠죠. 근데 과거만 단죄하듯이 과거만 뭐 바로잡는 거에만 매진하는 모습 이걸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정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듣는 거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의 요구를 갖다가 해석하는 어떤 블랙박스에 집어넣는데 그 블랙박스가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국민의 고민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그 공감 능력 하에서 뭐를 할까라는 고민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지. 그냥 그동안에 자기가 해석해오는 거에 집어넣어서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결과물로 내놓는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도 공감도 못하고 감동도 못하게 되겠죠. 네. 제가 이 부분만큼은 좀 대통령을 옹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직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나 100일 동안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되짚어보겠다, 그리고 저부터 바꾸겠다, 분골쇄신하겠다, 어떠한 재원도 쓴소리도 경청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결심을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김상일 특보님께서 아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런 식의 결정하는 거, 이런 식의 발언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기자회견을 좀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생각이 그럴 들고요. 수밖에 없는 게 휴가를 끝내고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기대를 국민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점은 동의를 했고, 하는데 저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실 거다.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자, 휴가 말씀을 끝나고 드렸어요. 돌아왔고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뭔가 국민에게 분명한 한 발짝 나갔어야죠. 예, 한 발짝 더 못 나갔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임 100일이다. 네. 지금 그런 평가를 하는 거는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앞걸음을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낙관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에 좀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100일밖에 안 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잘못한 것 같다, 나 많이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을 해야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 반성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성했어? 라고 하는 것은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일단은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계시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면은 아기로 치면 고개 이렇게 돌릴 때인데 너무 많은 것을 좀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비판하면서 예.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바라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긴장을 하고 민주당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대 속에서 민주당을 비판을 해요. 민주당이 변하길 바라면서. 근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민주당이 안 변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였는데 그 잘하겠다는 약속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휴가를 끝내고 복귀했을 때보다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 좀 해주신 걸로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고요. 자, 출근길 문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월 11일 취임하고 난 그 다음 날 출근길 문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예전 청와대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대통령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기자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출근길 문답과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법적으로는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대표직을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혹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좀 공연불이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윤핵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 많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앞부분에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잠시 뒤에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챙겨보지 못했다. 당내 민주주의 신경 쓰느라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어법을 차용해서 한 얘기 같은데 잠시 뒤에 그 부분 전해드리면 여러분께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